네, 국진입방 해체쇼 9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진입방 해체쇼 진행의 김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종강한 미대생 임지민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아주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미대생 소개시켜 주시죠. 네, 얼마 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서울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막아주신 걸로 감사패도 받으신 분이죠. 오세훈 담당이 자칭 오세훈의 친구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름표가 가려졌네요.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일부러 그랬어요, 친과 학교에 가려서 네. 불미스러운 명패가 불미스러운 글자가 있었어가지고요. 저는 약간 무슨 네. 조기 입으신 불미스러운 글자가 있어서 가렸습니다. 그 글자가 있어서. 네. 아유, 네. 그렇죠. 송이 오빠처럼 이렇게 예쁜 네. 이름.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유, 뭐 자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한 게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셔올 수도 있거든요. 네. 아유, 근데 뭐 저기 감사패도 받으시고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네. 그러니까 산하기관 노동이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걸 막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래요? 절반까지는 아닌데 네. 그 7대3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네, 그쵸. 뭐 표결이 들어가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되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되고 TBS 방송국도 날아가고 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죠. 어쨌든 그래도 쟁점만 시켰다. 네. 예, 이제 네. 반대 토론하면서 그 조례의 부당함에 대해서 엄청 네. 끝까지 싸웠죠. 훌륭하십니다. 감사패를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막아내는데 네. 성공하신 건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사를 철저히 하도록.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늘 이제 뉴스를 많이 조사해 오시는 고마운 분이죠. 네, 송이 네. 오빠 김재원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러브버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뭐 때문에? 러브버그. 어브버그? 러브버그. 러브버그. 네, 맞다. 벌레가 요즘에 맞아요.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같이 와요. 저희 집에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어가지고? 옷에? 네. 특히 그 러브버그가 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은평구 맞아요. 산 맞아요. 밑에 맞아요. 있는 동네 도봉구 은평구였고 진짜 이게 창궐했을 때는 와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게 사실 아니었어 그때. 그게 해충은 아니고 입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시각적으로는 거기 둘이 붙어서 그러니까요. 날아다니는데 또 검은색이니까 너무 이제 사랑이 창문에 충만한가 봐. 도배되어 있으면 정말 경악하죠. 무섭죠. 아니 그게 완전 꽉 차면 진짜 보기에 좀 특히 이제 흉하겠다. 저희 은평구 네. 같은 경우는 여고도 있고 여중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서는 네. 정말 그 학생들의 경악 그것 때문에 학교 안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진짜요? 그게 좀 얘기도 너무 심했구나.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네. 원래 그 생명의 주기상 네. 이게 다시 땅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성충이 될 때 다시 또 올라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미처럼 네. 곤충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잠깐 약 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 저희가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슬프네요. 다행히 뭐 해충은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저번 주에 또 저희 그 멤버 중에 한 분 그 상임 이사님 김혜민 상임 대표님입니다. 네, 상임 대표님께서 네. 자리를 그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이번 주도 좀 못 나오셨어요. 네, 꼭 모셔오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셔가지고 네. 잡아 올려야 잡아올 수가 없어서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상임 대표님이 못 오시면 우리 저기 박 의원님 차출시켜 예. 오시도록 언제든지 나와주세요. 네, 그럼요. 아니 이렇게 그 주권자 만나는 시간은 다 행복하고 영광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국힘당 해체까지 계속되는 국진입방 해체쇼는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국힘당이 해체된 얼마 있으면 이제 해체될 거잖아요. 네, 그날까지 계속될 거고요. 목요일 밤 9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망간부 많은 관심 망간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인 만큼 오늘 이제 특별 게스트이신 박유진 서울시 의원님하고 요번에 원래는 천하제일 나쁜 놈이 2부예요. 2부인데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땡겨서 네,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를 앞쪽에 딱 이렇게 이렇게 위치를 정했습니다. 선점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아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이 망언 중에 망언을 했는데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이 아주 초전박살내신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천하제일 나쁜 놈 1부에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빠르게 진행하도록 네. 하죠. 스캠 합시다. 스겜이 뭐죠? 그 스피드하게 게임하자라고 아, 네. 줄여서 스겜입니다. 네, MG라서요. 네, 게임 많이 하는 스겜. 분들이 많이 쓰는데. 근데 스게임은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아 역시 것 30대가 아니었나? 가는구나. 그러니까요. 곧 이게 3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 네, 아니. 스겜을 아시고 우리는 모르고 스겜. 스겜하면 네. 벌써 듣자마자 네. 아 무슨 그 보이스 피싱 떠올리고 스캠. 예, 약간 예, 스캠. 뭐요, 그거는? 말을 듣자마자 슬픈 인생과 스미싱이에요. 뭐 그런 그래서 저는 국힘당 해체를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까 대본 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자 그러면 저희도 스겜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천하제일 나쁜 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고요. 아이고, 천하제일 나쁜 놈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세훈을 해체한다. 아니 이게 아무리 방송이지만 이게, 네. 이게 뭐 아예 뜯어본다는 시장님, 거죠. 안 봐요. 안 보세요. 네, 안 보세요. 저희 시장님 유명하지 저는 않아서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고요. 네, 네. 시장님 저희 충정을 잘 네, 이렇게 원래는 빠져나오고 이제 더 계셔. 긴 건데 요건 하지 말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자 참고 영상을 보기 전에요. 저희가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만행을 파헤쳐 주시러 이제 국진입방 해체쇼에 박유진 이제 의원님 모셨고 뭐 최근에 뭐 이게 뭐 그거 외에 감사패 받은 외에 또 뭐 다른 뭐 그런 소식이 있으신가요? 이제 한강 생태공원 네. 민간 위탁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의원님 요거는 짧게 해주세요. 아니 네.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한강의 생태공원 뭔지는 네, 우리 네. 다 봤잖아요. 고덕도 네. 있고 암사도 있고 여의도 색강도 있고 네. 네. 거기를 민간 위탁을 5군데를 주고 있었는데요. 그걸 네. 이제 매년 3년마다 주기로 새로 뽑거든요. 네. 5군데 민간 업체가 네. 그 한강을 사랑하는 분들이 네네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새로 뽑는데 5군데를 모조리 한 회사가 독식한 사건이에요. 어? 8억 2,500만 원의 그 비용을 서울시가 내고 네. 이제 말하자면 5군데 한강 생태공원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사를 뽑은 건데 놀랍게도 아니 뭐 얼마인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뽑혔다 그러면 네. 한강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거나 네. 애정이 넘치거나 네.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거나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놀랍게도 숲 전문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숲 그쵸, 생태 그쵸. 해설을 전담하는 강사분들을 보내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생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굳이 그런 곳을 5군데 한강 생태공원을 한 군데로 몰아서 준 계약을 했다는 거는 너무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쎄하네요. 쎄하네요. 네. 그러게요. 국가점 거의.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 한강가는 정말로 네. 오세훈 시장님은 뭔가가 너무 한강을 사랑하시나 봐요. 네. 예, 네. 다른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천하제일 나쁜 놈 자료 영상 보고 네, 가시겠습니다. 아, 예, 민망합니다. 지금 다 잊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지원 폐지 조례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왜 현실을 무시하고 언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원 폐지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정말 오늘 김어준 씨가 연쇄살인마입니까? 김어준 씨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 보고 왜 이렇게 돌아온다는 논리적으로 게왜 비약을 문제죠?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 이런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표현이 나가고자 하는 진행자가 나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불을 질러서 방송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이거 판단했습니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헤드라인 뽑아내고 계신 겁니다. 민망하다. 역사에 담을 헤드라인을 뽑아주고 계시면 그걸 뽑아주셨어요. 네, 의원님께서. 네, 저거는 이제 TBS 방송 쇼츠 영상 저희가 이제 출처는 쇼츠 영상이고요. 저상은 이제 제 33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영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복귀 한마디에 방송국이 날아갔다. 이 억지 무논리를 하는 그런 갑질 발언 영상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이제 박유진 의원님께서 막 불을 뿜으시면서 이러면서 김어준이 연쇄 살인마냐? 네, 이렇게 막 불을 뿜으면서 반박 질의를 하신 거예요. 오세훈 시장을 지책하셨습니다. 네, 이 오세훈 시장 망언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임시 시정질의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TBS에 양대 노조가 있거든요. 그 노조 양대 노조가 공동 성명서를 바로 다음 날 발표했어요. 그 성명서 내용을 꼭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주권자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는데 정말 천하제일 명문이거든요. 그런 수를 잘 썼는데 그 성명서의 핵심 한 줄입니다. 우리가 이 TBS 거의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지금 180명 정도 남아있거든요. 월급을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한 푼도 아무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줄 돈이 없어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기적적인 상황인데 전체 구성원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날 발언 전까지 네. 이 질문을 떨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방송국이 문이 닫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무슨 뉴스가 편향됐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지적받은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거고 방송은 잘 돼야 될 건데 네. 그렇죠. 문제가 됐다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또 나간 분들은 유튜브 더잘 라는 되셨잖아요. 거에서 네. 각자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더 이제 개선된 방송 환경에서 온전히 시민들이 원하는 방송을 해야 마땅할 텐데 문제됐다는 사람들은 먼저 나가고 다음 방송국을 그냥 문 닫게 해버린 거예요. 서울시 네. 출연 기관에서 해제했거든요. 아예 자격 자체를. 네. 그러니까 TBS 미디어 재단은 서울시가 출연한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매년 운영비를 그렇죠. 애당초 방송법상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KBS처럼 세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내는 거예요. 이 지점 때문에 오히려 자본이나 권력에서 자유로운 덜 영향받는 정농직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정반대로 해석해서 왜 세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송국이 편향된 방송을 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김어준이 문제다, 신장식이 문제다, 주진우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해고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했어요. 그럼 문제가 일단락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공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국민의힘도 서울시도 방송국을 문 닫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느닷없이 나간다는 쫓겨나는 김어준 씨가 거기서는 오세훈 시장은 편향된 진행자라고 말을 했지만 김어준 씨가 나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네. 서울시 의회를 이 워딩 그대로 불질러서 그래서 방송국을 아예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8기 민선자치 서울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네, 시정질문이라는 입에서. 공간에서. 네. 그래서 양대 노조가 네.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음. 비로소 깨달았다. 네.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됐다. 방송국을 문 닫겠다는 것은 네. 그 진짜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김어준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갈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네.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기사에 정말
가슴을 팍 찌르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분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그 논리면 이것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한다고 하니까 조선수군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헤드라인이다. 이거 진짜 역사가 평가할 거다. 진짜 너무나 참담하고 이 분노를 참기가 어려웠던 것이 적어도 OECD 가입 국가 정도의 수준의 나라를 비교 대상으로 통틀어서 네.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이 정말로 그런 개인적 감정으로 35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 방송 같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오로지 감정의 발로로 네. 방송국을 문 닫겠다라는 건 저는 정말 전 세계사적 방송사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유례가 실제로 없죠. 그런 네. 유례가 없죠. 아마도 네. 뭐 저희가 전수조사 못 해봤습니다만 없겠죠. 네. 왜냐하면 방송의 영역은 방송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방송이라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절반의 찬성과 절반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백분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양당 나와서 네. 똑같은 팩트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얼마나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방송의 역할이고 그래서 언론을 민주주의 삼권 분립에서 제4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보장되고 특별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언론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네. 알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공기 같은 자유로운 의견이 보장되는 공간이 바로 방송이고 언론이란 영역인데 네. 그 방송국을 무려 35년 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객관적일 수 있는 위치를 지켜가면서 시민들의 네. 사랑을 받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 400여 명의 임직원들의 네. 그 정말 피땀 어린 역사가 35년 동안 이어져서 마침내 시민 참여형 지역공영 방송이라는 성격과 TBS 미디어 재단이라는 아예 서울시로부터도 독립해서 네, 그렇잖아요. 재단을 네. 만든 거예요. 미디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미디어 재단을 만든 이유는 네. 그만큼 더 공정하고 다른 곳에서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정론집필하라는 독립성 있게. 그래서 구조를 미디어 재단으로까지 독립을 시킨 거거든요. 네. 이제 독립된 지 3, 4년 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를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길래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고 권세가 있길래 김어준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게 마음에 불을 질러서 야 그러면 돌아올 방송국을 없애버려. 그래서 표결 땅땅땅해서 자기가 뭔데. 네. 표결 땅땅땅해서 보죠.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해버리고 여기는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제 돈 한 푼도 못 줘요. 그런 결정을 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ILB백 했다고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에 긁히셔가지고 이 35년 전통의 공영방송, 시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쵸. TBS가. 이 TBS 공영방송을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폐국 위기까지 이렇게 몰고 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 대목에서 네. 지금까지는 방송 환경이나 뭐 이런 데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약간 진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릴까 해요. 이거 정말 지금도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인데요. 네. 그냥 제가 오세훈 시장의 입장으로 처지로 빙의해서 네. 오세훈 시장의 좀 편을 들자면 이런 네, 거예요. 편? 네. 네. 오세훈 시장이 누가 봐도 무리수인 그 발언을 도대체 왜 했을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네. 본인의 재임 기간 내에 네. 재임 기간 안에 35년 된 멀쩡한 방송국을 네. 문 닫게 한다라는 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결정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네. 본인이 먼저 좌표를 설정하듯이 김어준이 문제다, 편향된 방송은 문제다, 이런 곳은
조정돼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이제 방향 설정을 먼저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을 정말 문 닫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뭐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런 모든 원칙을 훼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제 70%를 네. 다수당으로 네.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시장의 말을 반대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방송국을 문 닫게 하지는 말자라고 거듭 설득을 했지만 아닌데요. 저희는 원칙대로 갈 건데요. 2022년 6월 1일 선거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고 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제1호 조례로 발의했던 게 TBS 방송국 폐쇄예요. 미치겠구나. 그 원칙을 네. 지키겠다고 거듭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조차도 네. 그러지 말자. 이거는 무리수다. 여러 번 말렸어요. 공문도, 아니, 그러니까 편지도 보내고 찾아가서 말도 하고. 물론 아프게 비난하자면 네. 그런 행동도 다 그냥 쇼 아닙니까? 하는 신용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도 방송국 폐쇄는 곤란하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른 방법이란 민영화해서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는 의지였지만 어쨌든 400명에 이르는 임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거의 한 2,000명의 소중한 시민들의 그러네요. 삶을 예. 말 그대로 35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분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시장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네. 그냥 강행한 거죠. 어. 그래서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위치를 박탈해버리고 그러면 정확히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근거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방송을 문 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왜 오세훈 시장이 그날 시정질문에서 그 발언을 굳이 했냐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없애고 싶지 않았어. 당신들, 그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국민의힘 의원 당신들이 결정한 거잖아. 왜 당신들이 결정해놓고서 욕은 내가 먹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속마음을. 그런데 네. 정말로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의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오세훈 시장은 거의 제명이겠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네. 모든 일에 대한 서울시정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의회가 날렸든 서울시가 날렸든 그건 별로 덜 중요한 거죠. 최종 결정은 방송국 문을 닫았고 그 책임은 100% 오세훈 시장에 있다는 건 팩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참아할 수 없고 그걸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오세훈만까지 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같이 가야 한다. 저희가 같이 좀 오게 저희가 한다. 어떤 이런 단체냐. 시장님 거군요. 제가 분명히 시장님 안 보십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저희가 또 국민의힘 해체행동 단체 그렇죠. 아닙니까? 네, 국진빠 해체쇼가 네. 그 이제 단체에서 지금 하는 우리 방송인데 대학생께서 우리 미대생께서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TBS 미디어 재단을 문을 닫게 할 때 네.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막고 설득했겠습니까? 네. 저도 그랬지만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당시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그 문화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문체위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네. 거기에 이제 TBS 상임위원회거든요. 네, 네.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의원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1번, 우리가 22대, 그러니까 11대 서울시의회가 7대, 8대, 9대 이런 때와 달리 네. 박원순 시장의 3번의 선거 때와 네, 달리 네. 오세훈 시장 11대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이 70% 다수당이 된 것은 네.
그 뜻 자체가 시민들이 우리의 뜻을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선거의 결과로 TBS 같은 저런 편향된 김어준의 방송국 같은 건 문 닫게 해! 라고 명령한 거다. 야.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냐 묻지 말아라. 우리가 이겼고 그 승리의 이 승리의 전리품 마냥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네. 그런 전리품 마냥 우리는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다. 시민들은 TBS 방송 문 닫기를 원한다. 네. 김어준이 나가기를 원한다. 네. 김어준을 쫓아내고 그런 김어준이 다시 돌아올 거라면 아예 돌아올 여지를 안 남기게 방송국 문 닫아야 되는 거 우리는 허락받았다. 네. 세 번째, 요즘 누가 교통방송을 듣냐. 아. 그런 방송국은 세금 쓸 일이 아니라 그냥 없어도 된다. 이미 시대가 변했고 내비게이션으로 다 알아서 찾아가고 교통방송 누가 듣냐. 사실 저는 교통만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정말 진짜 너무나 무지의 소치예요. 네. 무슨 얘기냐. 단적인 예로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 다 알죠. 아침 네. 프로의 아주 청취율 높은 프로잖아요. CBS 방송국이죠. CBS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죠. 그렇죠. 기독교 방송국인데 왜 기독교 활동 안 하고 왜 종합 시사 방송 정치 왜 시사를 해? 왜 이렇게 얘기하죠? 네. 방송법의 변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방송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냐면 각각 뭐 불교 방송, 기독교 방송, 뭐 교통 방송 이렇게 35년 전 이런 시절부터 출발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법과 방통위 같은 환경이 바뀌면서 종합 방송 편성권을 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네. 작은 권한에서부터 점점 확장될 거잖아요. 네. 그 마지막 확장이 종합 방송 편성권이고 그 종합 방송 편성권을 갖고 있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시사 프로든 고발 프로든 예능 프로든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줄여서 종편이죠, 종편.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 방송 편성 종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발은 교통방송이었지만 교통방송은 아니고 전혀 TBS 미디어 재단이라고 불리는 아예 독립된 재단으로서 종합방송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네. 방송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송국 보고 누가 교통방송 듣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데는 의미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한 번도 방송조차를 들어본 적 없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TBS 방송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 이 가청권 인구가 거의 1000만에서 1500만 사이의 인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듣고 있는 방송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네. 택시 기사님들도 엄청 들으시잖아요. 운전하면서 네. 사실 영상 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이 소중한 공용 자산인 이 주파수를 통해서 네. 그 아침 귀한 시간에 종합 시사, 교양 이런 정보를 듣는 것은 너무 네. 자연스러운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박 의원님.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조희연 전 교육감께서 경향신문에 이제 기고를 한 내용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기사 이제 자료 한번 저도 보고 봤습니다. 가실게요. 예. 네. PD님 기사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탄핵 거쳐 새 정부 TBS 회생 중요 개혁 과제 삼길. 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 경향신문 기고로 제안한 내용은 오세훈으로 인해서 TBS 폐국 위기에 처했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김어준이 돌아오겠다는 발언에 불을 질렀다는 발언 등은 이제 언론 탄압 논란이었고 이것을 재점화하였다라는 시각에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저 기사에서 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을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의 그런 TBS 방송국이 뭐 그 편향 논란 뭐 이런 거 오케이 다 인정. 네. 그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아예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성격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한 TBS 겁니다. 2 방송 TBS EFM 있죠. EFM. 101.3 네. 채널인데요. TBS EFM은 정말로 소중한 그러니까 채널이었던 것이 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듣는 모든 실시간의 라디오 방송을 네. 영어로 24시간, 중국어로 24시간, 때로는 베트남어로 다른 또 외국어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 채널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 해도 나의 모국어만큼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어권, 중국어권, 뭐 베트남어권 문화를 쓰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네. 정보를 듣고 또 자기가 되물을 수도 있는 그 101.3 채널이 정말로 저는 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네. 이런 K 한류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충분히 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에 살고 있는 특히 다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외국인한테는 그 EFM이 101.3 채널이 정말로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아예 좀 이참에 네. TBS 미디어 재단의 이 소중한 채널 95.1 그리고 101.3 같은 이런 소중한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를 네. 다국어 전용 채널로 다국어 전용의 네. 교육 방송. 지금 네. 우리 EBS 교육 방송이 있지만 이거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네, 교육 네.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교육 방송의 성격을 아예 외국어로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교육 방송 채널로 쓰면 네. 어떻겠냐. 교육감으로서 정말로 제안할 만한 얘기고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실현이 되면 네. 지금 남아있는 임직원분들도 다 방송 제작 기술에 꼭 필요한 분들이 주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국어 교육 방송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가슴 뛰는 제안이고 이거는 충분히 굉장히 의미 있게 검토해 볼 주제다라고 네, 생각해요.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정체화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조전 교육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는 문제가 있으면은 고치면 된다. 그럼요. 네, 방송은 고치면 되는 방송이고 일이지. 언론은 언론인 거죠. 네, 이것을 왜 재정 압박을 가하면서 공공 라디오 방송을 무너뜨리는가 한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무슨 권리로 그럼요. 시민 지금 이제 새 정부는 국민 주권이지만 이거는 시민 주권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민 주권을 가로막으면서 이런 재정 압박을 가하면서 방송국을 무너뜨리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그 마음에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품으셨고 그 교육감직을 내려놓으면서 한동안은 이제 TBS를 잊고 계셨다. 그렇지만 이번에 윤 탄핵을 거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TBS 회생 중요 개혁 과제로 삼길 바란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모두가 바라는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인 TBS가 살아나야겠죠? 네. 저는 이번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의 실언이 명백한 망언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약간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각성케 하고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치라는 영역과 언론이라는 영역은 불가분의 관계가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고 각각 네. 존중받아야 될 영역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시민들이 김어준 날리고 TBS 문 닫게 해도 돼라고 허락한 거고 그래서 우린 실천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오히려 시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야. 막 이런 식의 프레임과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설명대로라면 똑같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그 뒤에 총선의 결과는 무슨 뜻이냐? 그 뒤에 대선의 결과는 그럼 무슨 뜻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결국 어떤 결과만 남겠어요?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 다수당은 마음껏 언론과 방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그 얘기야말로 그런 논리야말로 정치가 방송과 언론을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완전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그럼요. 정치는 정치이고 방송과 언론은 그 자체로 영역을 존중받아야 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던 혹은 소수당으로 전락하던 네네네. 그거와 상관없이 네. 언론은 언제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옆에 계신 그 송이 오빠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바짝 붙어 계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네, 저도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좀 통합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TBS 방송국을 폐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많이 이제 좀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보수 유튜버들 다 없애버리는 거 이거 마찬가지 아닌가. 약간 반대편으로 생각했을 때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인지 크게 이제 엄청 크게 와닿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말씀하셨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쫓겼고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힘든 상황이 처해진 거니까 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요 정말 처절한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가면서 그 1년이란 시간을 어쨌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집 알바를 하던 구성 작가 알바를 하던 심지어 택배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러니까 세상에. 그럼에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니까 그럼 다른 방송국 가든지 뭐 다른 일을 찾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의 직업적 자부심과 가치관도 있잖아요. 즉 나는 방송인이란 말이에요. 네. 혹은 방송 기술자고 네. 방송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부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구성원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방송을 문 닫게 하고 진행자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품고 우리는 결국 35년의 역사만큼이나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다. 다시 원래 가던 길, 원래 좋은 방송,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라는 우리의 이 숭고한 목표를 우리 정말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다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가면서 버텼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박수는 못 쳐줄 네. 망정 이 지금 사건에서 좀 묻혀서 부각이 안 됐던 말인데요. 네. 오세훈 시장님의 또 두 번째 결정적인 실언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물었거든요. 아니 편향됐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그래 좋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방송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야 될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도대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네. 180명이 무슨 죄로 월급을 1년째 못 받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내보냈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방송국에서 잘 남아있는 네, 유지할 수 사람들은 있도록 도대체 해줘야지. 무슨 죄냐고 네. 묻는데 정말 충격적인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에이 의원님 남아있는 180명이 무슨 죄냐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침묵으로 동의했거나 침묵으로 방조했거나 다 그런 편향된 방송 그런 이야기에 소극적으로나마 혹은 침묵으로나마 동조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이렇게 정말로 말을 한 거예요. 시민분들의 네. 댓글이 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공범임을 자임하는 뜻이구나. 무슨 얘기냐? 그 논리라면은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폭주했을 때 조용히 혹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동조했네. 사람들은 다 내란 공범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 말을 하고 나서 네. 김어준 폭탄 발언이 터지는 바람에 이슈가 지금 약간 묻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건 오세훈 시장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180명이 끝까지 회사를 TBS를 지키면서 차마 떠나지도 네. 못하고 방송국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김어준의 편향 방송에 동의했던 공범 취급하면서 네. 그 사람들 1년간 월급 못 받는 게 뭐 대수입니까? 정도의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제로인 발언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시민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너무 좀 듣고도 믿기 어려운 반응이었어요. 네. 지금 그 생각해 우리 다 월급 받으면서 다 생활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카드 연체되고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름이라도 못 살죠. 그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10개월이고 10개월. 예, 지금 11개월째가 되는 한 거죠. 180여 분의 직원분이 네, 공식적으로 못 받고 지금 계신 거죠? 11개월째 월급을 못 받는 거고 아. 앞으로도 계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이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을 끊어서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알바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삶이 정말 극한으로 몰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180명들의 다수는 다 엄마고 아빠예요. 그러니까요. 그 자녀분들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분들의 반응도 지금 이 지점에서 뜨거워요. 설사 뭐 다 좋다 치자. 시정이라는 걸 책임지는 사람의 온도와 눈높이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1도 공감이 없고 그 고통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저런 태도와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로 저는 말을 할 수가 어떤 있냐 생각이 이런 거죠. 드냐면요. 만약에 KBS에서 어떤 시사 프로를 누군가가 편향되게 했어. 그러면 그 시사 프로 하나 없애면 돼요. 없애고 방송국은 유지시키면 되죠. 그게 되는 거 자정작용이고 아닙니까? 예. 방송 역할이죠. 근데 그 사람 하나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가 KBS를 통째로 날려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김어준 다시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방송을 없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진짜 충격이어서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김어준이 무슨 연쇄살인만 있다. 근데 아, 뿜었어요, 제가 이렇게 완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신이 하고 계신 거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김호준이 살인마랍니까? 라고 묻는 말에 답변이 뭐냐면 네. 왜 그렇게 논리적 비약을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본인이 순간 비하를 머리가 해놓고 네. 순간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표정도 너무 남친 같아요. 이제 지금쯤이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다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다시 TBS가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 최민희 지금 네네네. 가방 이 위원장이 네.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TBS 미디어 재단이 문제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게 뭐냐면 네. 방통위가 정상화가 돼서 네. 아. 방통법이 개정돼야 돼요. 즉 TBS를 광고가 허용되는 자력갱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다른 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네. 다시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의 지위를 회복해야 네. 서울시에 세금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정관도 개정돼야 되고 지금 이 조례도 수정돼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민영화를 해서 다른 회사가 인수해서 지금 이제 주파수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주파수를 가졌다 해도 네. 광고가 금지되면 네.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상 광고도 못하게 해놓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시절에서 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인 것이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방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서울시 의회가 하루빨리 좀 네. 이성을 찾고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11대 의회 안에서라도 바뀔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네. 이 서울시 출연 기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35년 동안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원래 방송국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아, 네. 아, 저희가 오세훈만 깔려고 했는데 서울시 의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주목하게 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네. 위원장님까지 좀 주목을 하게 됐네요. 이제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방통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서울시 이 TBS 미디어재단은 사상 초유의 처지에 놓여 있어요. 뭐냐? TBS 미디어 재단은 재단 자격을 상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서울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이 돼버렸어요. 출자 출연 기관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정관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정관에 뭐라 써 있냐면 서울시 홍보기획관 재정 담당관이 TBS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어? 그렇죠. 왜냐면 원래 출자 이상하네요. 출연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정관 수정이 되려면 네. 방통위가 정상화가 돼야 아. 정관도 수정할 수 있고 어. 이
방송 권한도 제대로 심사 다시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주파수 사용 권한이 더 연장되느냐 반납하느냐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맨날 오세이도는 거리고 애들에게 밥 안 주는 양반이라고 욕하기만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TBS가 이제 기사 회생하기를 바라면서요. 끝으로 박유진 의원님 TBS 회생을 위한 새 정부와 오세훈 시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상 편지.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시장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중요한 존재를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정치의 영역과 언론의 영역을 각자 존중하면서 언론가 살아있는 언론,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 그걸 공영방송이라고 할 때 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널과 기회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소중한 존재들, 기회들, 부디 우리 사회가 다시 끌어안고 가야 할 정말로 귀한 우리 사회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다시 TBS 미디어 재단이 네. 서울 시민 천만 주권자에게 사랑받는 서울 시민의 친구로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권자들의 사랑받는 채널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국진입방도 네. 힘을 보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님,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권자분들이라고만 했지만 사실상 주권자분들의 이웃이기도 한 외국인 분들, 한국에 살고 계시는 맞습니다. 외국인 분들께도 그분들한테는 정말 들어가야 너무 귀한 방송에. 채널이었거든요. 네. 101.3 채널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 TBS가 다시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국진입방 해체쇼에 나와주셔서 네. 무게감 있게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유진 의원님. 아유,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예, 네. 사실상 놀랍게도 네. 이런 그 시정 질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백브리핑 하듯 얘기한 건 이 채널이 처음입니다. 오, 예. 영광입니다. 아마 그리고 처음이자 저기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네. 모두가 지금 굉장히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 의원님이고요. 맞아요. 네, 총선에 다음 네. 총선에 꼭 나가실 아유, 분이라고 아닙니다.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 이제 힘을 앞으로 그 에너지 충전하셔서 더 이제 TBS가 희생할 수 있도록 많이 네,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나와주시면 네.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네,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불러주십시오. 언제든 네. 예, 주권자분들 만나는 또 국진입방 이렇게 해체쇼. 행복합니다. 네. 만날 때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이제 계좌번호 써져 있는 꼭 패널 같은 준비해주세요. 거 네. 준비해주세요. 후원 계좌 꼭 준비해 주시고요. 네. 스쿠터 안전운행 해주세요. 맞아요. 네. 스쿠터 직접 감사합니다. 운전해서 타고 네. 오시거든요. 고맙습니다. 바람을 휘날리면서 네, 그것 때문에 통화가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오셨는지 저희가 연락을 못했었습니다.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운전하면서 켜놓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그 모습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옆에 지나는 분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막 운전해서 전화기가 앞에 있으니까 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들리지도 않아. 저 시간 맞춰 가니까 없잖아요. 아니 저는 왜 끊기지? 전철 타고 오시나? 그 바람 소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네, 아마 감사합니다. 한강다리 건널 때. 네, 그래서 저희 강 건너 오시나. 네, 그렇습니다. 말 네. 조심히 안전운행 하시고요.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에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네. 오세 아니, 그냥 지나가셔도 천하제일 되는데. 나쁜 놈. 네, 오세훈 시장 네.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다음은 2부로 금주의
하이라이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 금주의 하이라이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네. 일단은 기사 띄우고 소통 네. 방송을 지향해가지고 네. 중간중간 댓글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못 가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대로 그러면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댓글 네. 뭐 두 개 있는데요. 네네. 오, 네. 주진우 청문회 이제 부적합 의원 상실, 네. 그래서 주진우를 비판하는 네네. 댓글이 하나 달렸고요. 네. 또 응원해주시는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아, 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금주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더보기란에 금주의 하이라이트 댓글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금주의 하이라이트 첫 번째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민석 죽이기. 네,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평택항 마약 의혹, 최은순이 몸통, 김건희 게이트 정조준, 요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법원,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 석방 3시간 앞두고 구속. 네,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네. 그리고 4번은, 이것도 저희가 최초로 외신을 달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아슬아슬 이어진 이스라엘, 이란 휴전, 이 미국이 이란 그 핵시설 공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판도 요- 이어지고 또 우려가 네, 많죠. 우려가 많죠. 요거를 이제 4번으로 다뤘습니다. 다 다루고 나서 저희가 1위를 선정을 할 텐데요. 네, 하이라이트 지켜보시고 1위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기사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첫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네, 평택항 마약 의혹, 최은순이 몸통, 김건희 게이트 정조준. 이거 아닌데. 1번이 아닌데. 자, 그래도 그냥 띄워줬으니까, 네. 네. 요걸 먼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거 2번. 네네, 요거 평택항 네. 마약 의혹 먼저 네. 가시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인천 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5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관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곧 이첩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3년 1월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네. 특검이 만들어지고 지금에서야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평택항 마약 밀반입 의혹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평택항 마약 밀수의 몸통이고 김건희 씨가 그걸 은폐해줬다는 겁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라디오에서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여오다 걸렸고 김건희 씨와 오빠가 이를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사 자료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또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팀이 맡고 있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이랑 김건희 씨 부부랑 참 친하잖아요. 검찰에서 맡으면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백혜룡 경정님도 네. 검찰은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네네네.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 대장이신데요.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경정이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시고 상설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온 검찰이 갑자기 아니 여태까지 침묵을 하다가 셀프 수사를 하시겠대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니까요. 네. 셀프로 손방망이 맞고 자 맞았어요 하고 넘어가려는 거잖아요. 이거. 네네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은 마약 사건을 꼼꼼히 덮었던 곳이라면서 참으로 이제 두꺼운 낫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재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네. 그 네. 보수 패널로 흔히 알려져 있는 장성철 씨가 김태현의 그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네. 그 최윤순 씨가 농수산물 수입 업체에서 이상한 거를 들여오려다가 네. 마늘 사이에 껴서 들여오려다가 걸려가지고 충격적입니다. 마늘 사이에 그러니까요. 껴서. 걸려가지고 김건희랑 김건희 오빠가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진짜 다양한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마약인가 뭔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평택항 사건까지도 이제 네네네. 좀 연결이 되어 있고 네네네.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충격적이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었던 사람과 오빠랑 장모가 네. 이런 그 마약 사건의 몸통은 보통 이제 기업체 대표 뭐 음. 약간 뭔가 좀 비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인데 네.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참 지난 3년간 너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필리핀처럼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쪽 이제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뭐 그 시민들이나 이렇게 그런 일반인들이 막 마약을 복용하고 뭐 그런 그 사례가 많은데 일단 이 양이 엄청나요. 네. 들여오려고 한 사실상 양이 국민들에게 네. 마늘처럼 그러니까요. 마약을 먹이려는 거였겠죠. 많은 양, 네, 마늘처럼 많은 양. 아니 우리나라 마늘 많이 먹기로 그러니까 유명합니다. 이제 국민의 1천만 명의 그 국민이 복용할 그 마약을 할 수 있는 와, 그 진짜 양을 많네. 대량으로 이게 들여왔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대량을 들여오려고 하는 게 무마됐습니다. 근데 이 의혹이 왜 문제이냐면 세관하고 또 얽혀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세관하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하고도 검찰이 이거를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과 상황에서 네, 심우정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심우정도 있고. 연결돼 있고 요때가 그 전 법무부 장관 네 누구시죠? 한동훈 씨. 네, 네. 딱 그 시기 아닙니까? 네, 제 머리는 가발이 아닙니다. 예, 가발 너무 하고 싶었어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 전에 그런 거는 하지 맙시다. 네, 아무튼 그런 굉장히 이제 이거는 진짜 김건희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온요양원. 네. 네, 그 노인 학대 그 그러니까요. 요양원에서 바나나 한 개를 뭐 물과 희석해서 네 그렇게 그 환자들에게 사실상 네, 환자 확대죠. 가족분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렇죠. 네, 모셔달라고 한 건데. 네, 그 유기치사 뭐 혐의도 있고. 네, 방치했던 네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 환자를 또 방치를 해서 또 이제 죽음으로 몬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있는 게 네, 뭔가- 구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아이 많잖아요.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굿 좋아하시는 거 무당에게 또 드리고 굿판에 왜 굿하면은 떡 네. 같은 것도 많이 쌓아두고 과일도 비싼 거 다 쓰거든요. 돈 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못하느라. 네. 자, 그래서 네. 이 사건을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인천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서 외화 무역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 계엄이 또 왜 일어났을까 한번 돌이켜 보면은 네. 그냥 이런 범죄 은폐의 도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검이 또 이제 시작되고 김건희가 또 아산병원에 갑자기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교묘한 타이밍이죠. 그렇죠. 네. 이거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네, 잊지 말고 네. 계속 아산병원에 문의 전화 넣으셔서 그 요즘에 보면은 네. 윤석열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조직적이고 광범위적인 약간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이제 감춰져 있었던 거지 이게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받는 충격들이 이게 꽤나 크네요. 그쵸 올라올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게 나와가지고 충격과 공포의 깽깽이라고도 하죠. 어디까지 생각했는데요? 아예 네. 그냥 뭐라 해야지? 네. 세관 내에서 돈 덜 받고 천지 받고 이런 것까지는 상상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것까지는 영화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마늘에 마약을 숨겨놓은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네, 요 사건 개요를 그럼 이거도 간단하게 아니고.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사건은 2023년 1월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인천 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아까 그 경장님께서 뭐 서초 쪽에서 네 그것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렇게 의혹 수사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에 외압을 행사를 한 거예요. 네, 외압을 행사를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네. 네, 이거 무마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의혹이 불거졌다는 거는. 그래서 대검이 지난 10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FIU 등 각 4개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수사 인력 20여 명에게 합동 수사팀을 꾸렸어요. 네? 그런데 민특검팀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 대상에 전제가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너무 젠틀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첩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모자른 상황인데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순하게 나와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제대로 이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누가 이제 봐도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 형사과장님께서 백경정은 합동 수사팀의 수사에 불응할 계획. 네 아까 네,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계획이라면서 이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착착 진행이 잘 됐으면 하고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마약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마약 청정 국가라고 문재인 때까지만 자부하지 해도 않습니까? 자부했는데 네네. 어느 순간 마약이 뉴스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곳에서 많이 안 다뤄가지고 네. 저희에서라도 좀 많이 딥하게 네, 저희가 두 번 다뤘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먼저 달았는데요. 첫 번째 상위 1% 부자 국힘 의원들이 실패한 김민석 죽이기 이 기사를 자료 1번 기사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도 아닌데. 아마 자료 전달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사 안 띄우고 바로 뭐 일단 말씀하셔도 될 김용현 것 씨가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나오고 싶어 하셨겠어요, 김용현 씨도. 네, 김용현으로 갈까요? 먼저 그러면? 다룹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김용현 증거 인멸 우려해서요. 네, 기사 다시 띄워주세요. 네. 네. 인멸 우려해서 석방 3시간을 앞두고 재구속! 네, 재구속됐습니다. 꼬셔요. 네. 요거 뭐, 이 김용현 측에서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랬죠. 네, 뭐 기피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2사안 불법 계엄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났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두고 25일 밤 재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기사 내려주시고요.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죠. 내란 핵심 인물이 석방될 뻔한 상황이었어요. 네, 심지어 그냥 석방되는 것도 아니고 석방되면은 이 증거인멸부터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법원이 적절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버티려던 전략이 완전히 무산된 거죠. 네네. 꽃이에요. 꽃입니다. 변모의와 네. 실행 과정의 실체를 밝힌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의미가 크죠. 네네. 자, 한편 또 이제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아, 이건 안 꽃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많은 기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 그렇죠. 다시 재구속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다. 이제 응할 것이니까 그냥 이걸 밝히고 그냥 이 이유를 들어주고 특검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편파적인 기각이죠. 맨날 나오겠다고 하면서 안 나오는 게 저지부부 특징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렇잖아요. 네. 김건희 씨도 나오겠다 해놓고 그날에 아산병을 입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네. 본인도 사법부 일원이었으면서 존중하지 않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구속을 피하려 한 것 같고요. 네. 반면 재구속 결정 그래도 네. 사법부가 비교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씨에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다시 내려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체포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이게 윤석열 잡혀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았겠죠. 속보도 네. 많이 근데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끌려가는 AI에서 만든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다 끌려가는 영상. 네. 그 미래생이 좋아하시는 꼬신 영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걸 민망해라.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포되는. 그렇죠. 합성 말고 진짜를 네. 보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뭐 실망하시는 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요게 이제 다시 반전이 되면서 다시 이제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약속을 지키면은 28일 특검 출석 시 사실상 첫 제대로 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토요일이에요. 네네. 특검팀은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가 출석을 제대로 한다 해도 과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인가입니까? 네네. 아니 지금까지 보여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고 좀 그렇잖아요.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상당히 편파적인 시각으로 네. 성자 행세를 한다고 저희 나이대 여자애들은 거룩한 척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거룩한 척을 하시면서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형식상으로 출석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거 잘하시잖아요. 잘하죠. 그것도 네. 하실 가능성도 있고 네네네. 이런 분에게서 진실된 규명을 끌어내려면은 특검팀에서 네. 또 강력하고 치밀한 수사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그 이준석은 펜코를 잘 보고, 네. 윤석열 씨는 또 이런 네, 극우 유튜브. 네 유튜브를 잘 보고. 네, 전한길 씨도 꽤 네. 보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아. 좋아하시잖아요, 전한길 씨. 네. 아닌가요? 둘이 친한 것 같던데? 뉴스를 좀 자주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MBC나 서울의 소리로. 아예 마누라분이 서울의 소리 좋아하잖아요. 마누라분 따라서 좋아하지는 않는 것 서울의 같고요. 소리 네. 보세요. 좀.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요 키워드로 뭐 김용현이 4차례 기피 신청도 했고 윤석열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이랬는데요. 네. 송이 오빠 김재원님은 이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너무 짜릿했던 게 헤드라인이 너무 짜릿했던 게 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석방 3시간 전에 재구속. 또 이게 보니까 3시간 만에요. 3시간 네. 전에. 생일이었어요. 어? 6월 25일이 생일입니다. 오 진짜요? 네, 6월 25일이 6.25가 생일이었고요. 생일이었네? 네, 최고의 네. 생일 선물을 받았다. 야. 네, 그러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김용현이 관련해서 옥중 서신을 좀 냈어요. 오. 저기 자기 지지자분들한테 쓰는 옥중 서신을 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네. first in, last out. 그러니까 어느 전투 지휘관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제일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다. 가장 먼저 들어간 거지 라스트 아웃이 아니라 퍼스트 아웃 될 거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처음 죽으십시오라는 말을 좀 처음 드리고 들어가는 싶다. 것도 처음 들어가고 다이하는 것도 처음 다이하는 네, 거고. 처음 들어간 만큼 처음 죽어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아주 깊이 신청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네 차례나.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니까요. 너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야,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이렇게 해서 김용현 측이 저항을 했지만 이렇게 신문 기일 변경 23일에서 25일 방어권 행사 제약을 주장을 했고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를 했는데 기각이 됐고 이의 신청을 추가 기소 불법을 주장을 했지만 각하됐고 재판부 판단에 의해서 이제 소송 지연 목적 명백해서 연거푸 기각됐습니다. 네, 또 이제 법조계에서 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뭐 어떤 분석들이 또 나왔나요?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에서는요. 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네, 그리고 수사 비협조, 그렇죠. 그리고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이제 민만기 교수께서는 뭐 수사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창현 교수는 출석 요구 부담감이 이제 증가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출석 촉구 전략에 뭐 강공 드라이브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네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네. 이런 법조계 의견보다 더 기억이 나는 게 네. 윤석열 체포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제 또래 그리고 제 또래 분들이나 네네. 많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네.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은박다며 덮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그렇죠.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뭐 제대로 수십여일간 네. 집에도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올라와서 그 주변에 제대로 된 편의점도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이 네. 맞다면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네. 드시고 여태도 많은 사람을 생고생 시키면서도 집에서 안 나오고 히키코모리 마냥 집에만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말이 자꾸 험해지고 있어요. 그러게 왜 험하게 만드십니까? 빨리 나가서 체포되지 않으시면 조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맞습니다.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들었던 거는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출석하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 그렇죠. 그런 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특검이 이번에 네. 사실 체포영장 청구한다는 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지를 않는데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었던 게 약간의 네. 정부적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약간 비평을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특검 받으면서 좀 범죄 혐의 좀 드러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바로 이제 구속돼버리는 시나리오를 특검에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오. 네, 그런 시각이 좀 있어서 나름의 좀 희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자, 오늘 또 새롭게 외신을 저희가 한번 외신 이전에 주진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나올지 볼까요? 네, 기사 피디님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외신 기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씨가 운이 좋네요. 오늘따라. 원래 아주 강한 거는 마지막에 해야 되고. 아슬아슬 이어진 이스라엘, 이란 휴전 양국 모두 승리했다 주장. 자, 이 기사는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틀째인 25일 양국에서는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공식 종전일로 정했지만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휴전 합의 직후에 양국이 공습을 주고받아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일단 이란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저는 사실 이렇게 바로
공격할지는 몰랐어가지고 네.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입장이기는 했습니다. 네. 네, 뭐라고 관련- 생각하세요? 네, 이번 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불안정성이죠. 진짜로 둘이 평화롭게 끝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휴전 합의 발표 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실제로는 공격을 계속했고 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나 이란 두 쪽 중 하나가 말한 게 아니라 네.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휴전은 아닌가? 휴전인가? 이게? 네, 이 이게 문제의 휴전일까? 핵심은 뭐냐면 네. 핵이에요, 핵. 그렇죠. 네. 핵도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가 이란의 핵 시설을 다 무력화시켰다. 하는데 또 좀 설레발을 이란에서는 쳤죠. 네, 이란에서는 또 아니다. 우리는 너희가 폭격하기 전에 다 숨겨놨다. 네. 핵시설 미리 빼가지고 결정적 피해를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핵을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초대형 폭탄인 벙커 버스터 GBU-57 요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우리는 다 핵시설 미리 다 빼돌렸다. 피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거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받고 싶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노벨 평화상 네, 트럼프가 이제 이걸 받고 걸맞지 싶다는 않게 것도 노벨 참 어이가 없긴 한데. 평화상을 받고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이란의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폭격을 했어요. 그러나 폭격을 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 보유국이잖아요. 미국 핵 그렇죠. 보유국이지만 미국에서는 타 국가에서 그 핵을 보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들만 갖고 싶어 네. 하거든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는 조약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자세히는 모릅니다. 네, 이게 NPT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북한은 탈퇴를 했어요. 와. 예. 그런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가입 상태이긴 하지만은 조만간 탈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핵이 확산되는 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AEA라는 그 핵시설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국만 그 핵 보유국으로 현재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인정하는 그런 핵 보유국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각각 핵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사실상 핵 실험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핵 보유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란이 지금 핵 시설을 이제 핵을 개발하고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제지를 하려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을 공격을 했다고 해도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을 하면 군인만 죽는 게 아니죠. 군사적인 그 바운더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제 쇄도하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제 정세를 돌아봤을 때 지금 빚이 엄청나다고 해요. 근데 빚이 엄청날 시기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또 방산업체라고 하죠. 네. 방위산업이 이게 되게 쏠쏠하거든요. 걔네들에게는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핵 개발을 너네 쪽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을 것이라고 그 추가 공격을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또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중동의 모든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포격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란의 이제 쿠첸치 대사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IAEA가 2024년 전체 예산의 60%를 이란 핵 사찰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기간 핵시설 집중 사찰에 우리도 불만이 있다. 그래서 IAEA 이란 핵시설 사찰 검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미국 간에 이런 이제 핵과 관련돼서 지금 뭐 전쟁이 이어졌는데 휴전 협정 지금 들어갔죠?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일단은 계속 주시는 해야 합니다. 언제 다시 네. 싸울지 모르는 거거든요. 게다가 요새는 또 국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버지고 아무래도 미국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금만 해도 미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란과 같이 너희랑 같이 싸우겠다 하는 강대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너희도 참전해라라고 우리나라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해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들이 휴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인 거죠. 그렇죠. 언제 터지지 못할 핵 그러니까 같은 이제 상황이에요. 이 국제 정세에서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한국 안보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돼요. 네. 그러니까 중동이 불안정해졌을 때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우리나라 그 에너지 안보 있잖아요. 그렇죠. 석유. 그렇죠.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있고 교민들도 또 안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교민의 안전에 그런 리스크가 또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이 이제 지속이 되면 이란 대리 세력 그 보복이 또 보복 위협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전쟁이 또 가시화되고 중동 전체가 또 긴장이 고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은 막아야겠죠. 네,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석유를 기반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원재료가 안 나니까 수입을 해서 석유 같은 걸 이용해서 2차 가공을 해가지고 팔아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오. 배를 만드는 것도 배를 통해서 수출을 내보내는 것도 석유가 필요한데 네네네. 이란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잖아요. 네. 이거랑 우리나라 경제가 꽤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목해야 할 이유 중에는 그것도 있죠.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지나치게 한쪽 편을 드는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게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재명 굉장히 정부 때는 편파적이었죠. 뭐 잘하겠지만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하고 나중에 중동 간의 외교를 할 때도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교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란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 많잖아요. 뭐 유학생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그렇죠. 앞으로 휴전했지만은 또 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말씀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보호하는 시스템을 좀 빨리 갖춰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딱 떠오르긴 하네요, 당장에. 맞습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평화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기사를 좀 뒤로 밀어놨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가 끝이라는. 네, 사진대로 전달이 안 된 것 아, 같아서 첫 번째는 그냥 기사만 네네. 일단 말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료 없이 가겠습니다. 네, 육성으로 공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지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주진우 인사청문회가 그렇죠. 됐어요. 네. 김민석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네. 이제 상위 1% 부자 국힘의원들이 실패한 김민석 죽이기. 자,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자,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사실 24일에 시작된. 네. 사실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얼마 안 돼요. 뭐 2억 5천 정도 되시고. 네.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인사청문회 특위 이제 위원장이
자신의 그 재산은 얼마냐면 70억이에요. 70억이고 그 본인의 장남 05년생 장남의 재산은 무려 7억. 네, 21살인데 7억. 7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얼마 갖고 계시죠? 공개하는 겁니까? 얼마 갖고 있어? 아, 7억 갖고 있으면 좋겠다. 아, 나도 7억 갖고 있으면 700, 졸업 전시 700? 걱정 없는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700도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700도. 아. 7억 자산 어떻게 이거 저기 이게 막 가능합니까? 이게 7억 예금이? 솔직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게 아니면은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거 해명하세요. 주진우 이거 해명하세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했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조사비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정치인들은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로 인해서 출판 기념을 해서 뭐 정치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 신고를 안 했다고. 마련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재산에 대해서 흠결이 많은 인간들이 전 재산이 지금 얼마 안 되시면 정확히 따지면 6천만 원, 6천여만 원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나머지는 다 정치인 후원금이어가지고요. 정치 관련된 거 아니면은 소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저기 임지민 작가. 네. 네, 여기 이 주진우 의원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셨죠? 네, 조사한 거 좀 읊어주세요. 네, 아버지가 전두환 시절에 일한 주대경 공안검사라고 있습니다. 비리가 네. 정말 의심되죠. 네네. 이분이 제가 조사한 게 많지 않거든요. 시간이 네, 없어서 네, 많이 네,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교사들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몰아서 체포영장도 없이 오. 교사 5명을 끌고 가서 고문하고 오. 감옥에 보내고 네. 그랬던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피해자분들은 네. 35년 뒤에야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35 굉장히 오래 년이나 싸우셔서야 무죄 판결을 받으셨군요. 받으신 네. 분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청문회에서 말을 많이 하실수록 더 이런 게 많이 파묘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주대경 공안검사에 대한 것도 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네. 주진우 이거 뭐 하는 인간이야? 하다가 주대경까지 나오고 이 불쌍한 피해자분들이 이제서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주진우 의원이 과거 군면제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95년 급성 간염으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급성 간염으로는 일반적으로 7급 재검 대상이고 5급 판정은 매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였다. 군면제 의혹 담당 저 군대 갔다 오신 현재 담당인가요? 네, 김재원님 그쵸. 이것도 브리핑 유일한 해주세요. 군필이시잖아요. 네, 네. 뭐 저도 들었던 건데 급성 감염이 이게 정말 군대를 안 갈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뭐 사진이 또 나왔다며요. 아 그러니까요. 네. 눈살롱 간 사진 뭐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술은 또 엄청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가수 홍경민 씨가 있는데 이 네. 홍경민 씨가 간염이 있었을 때요. 네. 입대를 연기했대. 병역 면제가 아니라 입대를 연기하고 5개월 만에 5개월 오. 만인 10월에 현역 복무를 했대요. 오, 연기하고. 네, 주진우는 근데 처음에 3급 2개월 만에 이제 급성 감염으로 면제를 받아버린 네. 상황이니까 네. 참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만성도 아니고 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급성입니다. 지금 홍경민 이분이 맞네. 왜냐면 급성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이건 자연스럽게 치료가 돼요. 치료를 받고 뭐 좀 잘 쉬고 이러면은 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건데 이걸로 어떻게 면제를 받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기사 처음 봤을 때 만성을 급성으로 잘못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어서 굉장히 이거네요. 충격과 공포. 이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상상도 못한 정체. 이거 짤 유명한 거 오래된 건데 복면가왕이 넘어가겠습니다. 나왔었던 짤인데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 네, 복면가왕 잘 안 짤이에요. 봤습니다. 복면가왕. 아, 놀랄만한 상황이 있을 때 쓰는. 이거야? 네, 젊은 애들이 좀 많이 네, 씁니다. 네. 그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이번 청문회를 좀 표현을 했는데 네. 김민석 청문회였는지 주진우 청문회였는지
그리고 또 배준영의 광주 사태라는 망언만 부각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쵸. 사태라고 했죠. 네, 한 방도 없었고 스스로 청문회를 포기하고 말았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가를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죠. 무조건 근거가 이제 파헤쳐. 없어요. 그 돈 어디 썼니? 왜 현금으로 줬니? 뭐 하여튼 네. 뭐 두서도 없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주진우 의원이 최후의 발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윤석열 대선 캠프 핵심 멤버이기도 했고 네.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원회 인사검증 팀장이기도 했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기도 하셨잖아요. 오, 국회의원 하느라 내려놓긴 하셨지만 음. 사실상 친윤의 최후의 어쩌고거든요. 최후의 생존자? 뭐 그런 느낌? 덜 유명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특검에 언제든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답한 거지. 특검에 끌려나기 전에 뭐라도 해야 그래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제가 얼마 하시고 전에 계신 것 예견을 같습니다. 하고 이 천하제일 나쁜 놈의 주진우 하자 했잖아요. 그랬죠. 네? 너무 정한진 빨리 했어. 의원이죠. 너무 빨리 했어. 조금만 기다릴 걸.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번 주에 했으면은 주대경 그분까지 깔 수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까지 깔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하는 건 좀 아닌 것 그쵸.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좀 관종기가 있으십니다. 네, 옷을 아무래도 오늘 깠는데. 언론의 주목을 못 받으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저희 네. 서울의 소리에서 그 화면을 원래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분 얼굴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진 얼굴을 다 크게 잡고 그 옆에 이제 질의하시는 분은 요만하게 이렇게 한 거 대박이 났어요. 그게 네 그게 아주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네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주진우가 또 내란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 게 음. 한해 그 계엄 표결할 때 네. 그때 계속 전화하는 본회의장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래요? 오, 네. 수상한데. 근데 그게 정황이 그런 약간 의혹이 있잖아요.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과연 네네. 누가 했을까? 어. 근데 주진우가 워낙 측근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주진우가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뭐 군면제도 뭐 수면 위에 올라왔고 요거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그 법무부 장관 저게 안 됐으면 이 사람 딱 올려가지고 청문회 딱 하면 탁탁 터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본인이 거부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탈탈 털린 거 알고 네. 거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역대 저는 이때 김민석 의원의 그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뭔가요? 역대 장관이나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무슨 서울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2층짜리 주택 2억짜리 모친 소유의 빌라 가지고 좀 물고 넘어지는 거를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70억짜리 자산가이고 그거 보면서 국민의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칭찬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이렇게 그러네. 공부 잘해서 친구한테 졸업을 선행. 했냐? 선행. 왜 뭐 광주 민주화 보상금은 왜 신청도 안 하고 왜 보상 안 받았냐라는 이런 말도 하고 왜 양복 모델료 그 당시 2억을 결핵 및 결식 아동에게 기부를 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게 아닌가? 파도 미담만 나오는 거를 국민의 그러네요. 의원들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양복 미담 하면서 화면이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였더라 그게? 무슨 사나이는 뭐 선을 넘지 않는다? 근데 본인이 너무 그걸 자신이 옛날에 그 광고를 찍은 게 너무 자기가 보려고 오그라들잖아요. 그쵸,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푹 들이쉬면서 많이 뻘쭘해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고 뭐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주진우의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는 이제 무난히 이 청문회에 합격하시고 국무총리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되실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무총리는 지금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네. 처리하고 그거가 의결이 되면은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반수가 진보 쪽이잖아요. 국회 의석 과반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의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걸 알 거니까 지금 최대한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차기 그 대통령 후보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싹을 도려내려는 그 의지 빌드업이 이어진 걸로 봐요. 아, 조국 그것도 전 있고요. 장관도 네. 그랬듯이. 네, 그 빌드업도 있지만요. 주진우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기가 나댄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몇몇 분들이 네네. 그런 걸 미리 많이 해놔야 나중에 본인이 끌려갈 때 이거 정치적 보복이다. 네. 이렇게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더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임명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네,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좋겠어요. 네,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주진우가 바람 잡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뭐 고발하고 빌드업했다. 네, 이런 헤드라인도 뭐 나와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본인의 그런 그 국민의힘 쪽은 남의 티끌을 잡으려고 본인의 이만한 네 그런 굉장히 네. 악행한 거대한 거랑 거. 뭐 재산 형성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납니다. 네 자산이 7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2억 뭐 남짓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의 원지 털어서 뭔가 네? 꼬투리 잡아가지고 국무총리 뭐 낙마시키려고 이렇게 수작을 이제 거는 행태를 네, 당장 멈추세요. 네. 아니 솔직히 본인 아들보다도 가난한 분이에요. 그러네요. 저보다 어린 본인 아드님도 7억을 갖고 있는데 그 7억을 가진 아드님보다 더 가난한 분을 지금 탈탈 네네네. 털어보려고 하는 이거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미담만 네, 굉장히 많이 있었다. 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 했나요? 네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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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남았어요. 뭐 1시간 반 정도 넘게 좀 됐으면 뭐 네. 아니 일단 투표 결과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투표 1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민석 죽이기, 2번 평택항 마약 의혹 최은순이 몸통 김건희 게이트 정조준, 3번 법원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 석방 3시간 앞두고 구속, 4번 아슬아슬 이어진 이스라엘 이란 휴전, 자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 민간인 피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 네, 어떻게 뜨죠? 네 결과 어떻게 나왔죠? 결과 첫 번째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민석 죽이기가 이제 최악의 하이라이트로 네. 58%를 차지를 했고요. 58%요? 네. 네. 그리고 2등이 평택항 마약 의혹 최은순이 몸통 김건희 게이트가 31%를 네. 이것도 빡쳤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법원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 석방 3시간 앞두고 재구속. 네네. 네 번째가 이스라엘 이란 휴전과 관련된 네. 소식이 네, 2%로 이렇게 네. 순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외국 상황보다는 국내 정치판에 아, 관심이 많은 아무래도 분들이 그렇죠. 네. 많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수많은 화제를 가지고 네, 이어졌었는데요. 예상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민석 죽이기가 1위로 등극했습니다. 네. 그 썸네일에는 주진우 인사청문회로 네, 나왔죠. 제작됐었는데요. 네, 네. 뭔가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분노를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지점이어서 네. 아니 근데 정아님의 성경지명이 너무 셌어요. 아, 주진우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네. 근데 나는 그때도 다 되게 밉상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밉상 짓을 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자료 조사를 그렇게 많이는 못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기사가 너무 없었어요. 그때 기사가 좀 없었어. 네. 아쉬워. 근데 이제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진우가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주 밉상 짓을 막 하고 네 이렇게 청문회 스타로 등극을 했어요. 아, 참. 그러네요.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네. 청문회 스타. 원래 청문회 스타는 이런 쪽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청문회 스타로 등극을 했어요. 아무튼 주목은 받았어요 주진우가. 네, 많이 받았죠. 그렇죠. 아마 본인도 솔직히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주진우라는 이름을 몰랐잖아요. 아니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 저도 네. 처음에 저긴 줄 알았지 기자. 아니 그것도 있고 주진우 기자인 줄 알았지. 주진후라고 다른 선수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진후라고 검색해서 기사가 안 뜨니까 네. 국회의원 기사가 안 뜨니까 네. 정아님에게 네. 아 진짜. 이 사람 뭐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주진우라고 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 그런 주진우를 딱 비하인드도 네이버 있습니다. 검색에 치면은 네. 주진우 기자님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주진우 기자가 네.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아닌 거야. 아, 네. 난 거기 간 적이 없는데 거기 같이 갔대. 같이 가서 네. 뭐 오늘 즐거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아닌 거야. 네. 주진우 의원이었던 거야. 네. 야. 근데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대요. 이름이 야. 이제 본명이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진우 기자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해보고요. 네, 네. 지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냥 네. 관련 토크로 시간을 좀 해볼까요? 3부 아 근데 저희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네 네. 좀 네. 마무리 돼도 될 것 같고요. 저 그러네요. 토요일 집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이거. 네, 국민의힘 해체 행동에서 토요일로 옮겨졌어요. 이제 매주 목요일 6시에 하던 그 게릴라 콘서트 집회를요, 이제는 토요일로 이전을 해서 토요일 4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네, 이어질 겁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이 사실 국회에서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내각을 꾸리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내란당 이 작자들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란 옹호자들한테 니네들이 어떻게 그걸 검증을 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검증을 네. 받으셔야 하거든요. 네,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무슨 인사청문위원으로 검증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됐었고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안으로 국민의힘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4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의도. 네, 여의도 네,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그 좀 행사를 그 전에는 조금 저녁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낮부터 시작을 했고 무대도 좀 많이 넓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가수분들을 그냥 섭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분들을 선정해 모셔오는 거니까요. 라이브로 듣는 게 또 유튜브로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공짜 라이브 가까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무대가 뭐 다른 곳처럼 크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가까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촛불 행동이나 비상 행동체가 1연속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쪽 오시기만 하면은 1층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뮤지컬 쪽 비유를 하자면 네. 1층석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 비싼 1층석 네. 그냥 와서 보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 네. 뉴스에서 보면 빡치잖아요. 이 빡치는 거를 풀기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집회입니다. 네. 촛불행동이랑 저번 주에는 집회가 시간대가 겹쳤는데 네. 이번에 안 겹치거든요. 오고 맞습니다. 네, 연속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일정 잘만 잡으시면. 미대생은 오신다는 거죠? 네, 저는 못 갑니다. 오늘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주말에 뭐 가족과의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뭐 약속이 있으신 분 외에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 그렇죠. 해체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염원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오셔도 됩니다. 한 30분 앉아 계셨다가 응원하시고 가셔도 되니까요. 잠깐 이제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에 또 맛집이 많거든요. 맛집 들르기 전에 잠시라도 한 30분 있다가 네. 맛집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음향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당분간은 갑니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저도 힘낼게요. 아, 네, 저는 저도 나름 공동대표라서 네.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출근? 네. 출근이죠. 네. 용돈, 월급이 없지만.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게릴라 콘서트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진우 청문회도 다뤄봤고요. 내가 외신 다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위 선정 김민석 후보자 사실상 네. 주진우 청문회였죠. 네, 인사청문회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천하제일 나쁜 놈은 오세훈 시장, TBS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인해서 조례까지 폐지되고 이제 TBS가 폐국 위기까지 가고 TBS의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뭐 한 10개월 정도 180여 명의 직원분들께서 이제 급여도 못 받으시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가족분들도 자원하셔서 같이 뭐 고통받으시고. 작가분들, PD님들 다 자원하셔서 이제 방송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힘을 실어 드려야 될 것 같고 새 정부 들어서 이제 TBS가 시민의 방송, 공영 방송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요. 네, 많이 응원합니다.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진숙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까 박유진 의원님이 이진숙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네. 방통위도 주목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방통위도 좀 없어져야 한다는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10여 분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시간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하이라이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틈새 홍보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집회 와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까. 네. 집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를 그때 또 하니까요. 오. 서울에서 라이브 하니까요. 그거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네, 만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빵하! 빵하! 안녕! 서울의 소리가 7월 1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5시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온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낸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주권 시대에 여러분들의 희망찬 아침을 책임질 초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많은 시청 바랍니다.